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5월과 6월 운을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운세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5월이면 음력 3월 운이 5월 11일까지고요. 5월 12일부터 음력 4월 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 두 달의 운이 교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진, 계사, 갑오월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운세 예측이 여러분이 운세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올려지면 그 특성상 아무래도 또 신규로 들으시는 분의 숫자가 항상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3월 12일자에 제가 12달 운세풀이에서 이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신 분은 일부 내용이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규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시 한번 그 달의 운세를 내용과 함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12달 운세가 궁금하신 분은 시간 나실 때 3월 12일자로 올려드린 12띠별로 올려드린 매달의 운세를 금전운과 귀인운을 함께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운세 예측을 듣고 혹은 여러분들의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운이라는 것은 달 운이 교차될 때는 초하룻날 운이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어느 달이나 운세 대응을 하실 때 나가는 달의 운과 새로 시작되는 달의 운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는 결국 운의 강함과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운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달 운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의 도화지 위에 두 달 운을 올려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운을 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운세 대응을 하실 때 더 탄력적이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력 5월 11일까지 운을 지배할 운세는 유화복묘의 운세죠. 즉 5월 상순까지는 유화복묘 운세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유화복묘 운세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그 순간 비로소 아이는 편안함도 함께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죠. 귀인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운을 의미하죠.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귀인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또 이 일의 해결이 어떤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이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예를 들어 청춘들은 그래서 이런 달에 결혼운도 좋아질 수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가 있어서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운세 예측처럼 우리는 귀인의 운세에서 늘 놓치지 말고 좀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바로 그렇게 바뀐 우호적인 환경과 추세도 결국 나에겐 귀인의 덕이 된 거니까요. 바로 그런 환경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눈여겨서 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귀인이 출현할 때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를 시기 질투했던 그런 사람까지도 포함된 의미거든요.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리하게 이롭게 바뀐 이런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이 좋은 운세가 오면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필요를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 덕이 안 된 그런 인간관계까지도 결국 내 운이 좋아질 때는 그런 사람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 운을 위해서 귀인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어떤 운의 힘이라면 바로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귀인인 셈이죠. 5월 12일부터는 운이 바뀌죠. 음력 4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올해 12달 운세 가운데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달이죠. 맹호함정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맹호함정이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말하는 거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과 그 주변 환경을 미리 조심하라는 얘기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어떤 관계나 교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그 전보다는 좀 더
분별력 있게 그렇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운이 약할 때 이 투자나 돈거래는 당연히 손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로 무리한 어떤 확장이나 투자보다는 있는 현상을 지키는, 방어하는, 수비하는, 내 운을 뺏기지 않게 방어하는 그런 운세 전략으로 나가면 참 좋겠죠. 즉 이런 달에는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이나 확장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더라도 이 시기가 좀 지나서 하면 좋고요. 또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주의가 필요한 달이겠죠.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더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투자의 경우는 원금 확보된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기회를 엿보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높이면 좋은 달이죠. 그 다음 들어오는 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들어오는 운이 막힌 운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달이거든요. 즉 작게 품어서 큰 알을 품는 그런 운세가 예상이 되는 이런 시기라면 결국 이런 달은 최대한 현금화 전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국 좋은 달 들어왔을 때 그런 달에 종잣돈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더 넓게 파종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과나 수익도 비례해서 늘어날 테니까요. 이렇게 운세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이 수익의 기회, 더 나아가서 이 수익의 현금화마저도 예측이 아닌 확정된 수익으로 크게 여러분의 운으로 현실에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화함정으로 운세 예측인 이 달도 사실은 중요한 달이죠. 그렇게 현금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게 성공한다면 운세 예측은 조심하라는 달이지만 그 달은 굉장히 유의미한 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달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6월이 되면 지금 설명해드린 이런 맹화함정의 운세가 상순의 운을 지배를 하고요. 중순부터 이제 새롭게 펼쳐질 운세 한번 살펴볼까요? 금계포란의 운세로 바뀌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무언가를 작은 것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아주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어떤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애정이나 연애운이 가장 좋은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결국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도 포함되어 있고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뭔가 실속 있게 하나 둘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돼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돼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계획하고 씨를 품고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을 좀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금계포란의 운세에서 필요한 운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것은 큰 지출할 일은 이 시기를 좀 피해서 하면 좋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보듬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게 이 포용의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임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뭐 꼭 덕을 받아야지 하고 품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잘 품어 놓으면 이런 시기에 잘 품어 놓으면 언젠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세의 어떤 상호작용이 서로 좋은 인연으로 유지 발전되는 그런 어떤 운을 의미하니까요. 보듬는다는 것은 마음의 허그를 하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꼭 이성관계가 아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나와 연관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듬는 그런 어떤 운세, 보듬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얘기인데요. 마치 그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커다란 성과를 위해서 지금은 정성껏 알을 품는다는 거니까요. 결국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품는 만큼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 귀인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운세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 전략이니까요. 또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 금계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내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죠. 두 번 볼 일을 한 번 본다든지 횟수라도 좀 줄여서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는 것에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집중해서 황금닭이 알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금괴포란의 운세가 예측된 달에는 구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저는 운세 예측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매달 운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차피 연말쯤 가서 어떤 분이 이룬 그 한 해의 성과나 성패는 12달 운의 총합인 셈이죠. 그래서 매달 운이 모여서 그렇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연초에 어떤 띠가 대박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연말쯤에 가서 그 띠에 해당되는 모든 분이 다 대박의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차이가 생기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운세 예측을 들은 후에 어떻게 운세 대응을 각자가 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들은 후에도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유익한 그런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달 운 좋다고 하네 혹은 이달 운 주의하라고 하네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이달 운이 좋으니까 운세를 좀 공격적으로 성과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혹은 또 이달 운이 좋아도 다음 달 들어오는 운이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좀 미리 보수적으로 내 운세 대응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매달 그 운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고 그 감을 유지한다면 저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50%는 이미 벌써 대박 운을 손에 쥐고 시작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봄철에서 초여름까지 이어지는 올해 아주 대박이 예상되는 닭띠들 운세 간단히 살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작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수초와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알찬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